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까지 하락해야 정상적이 될까, 매수할 만한 금액이 될까,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 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10억은 껌값이고요, 15억은 우스워요. 야, 이 지역 좀 인기 있겠다 싶은 지역 보면은요, 국민평수 기준으로 아파트 시세 20억 흔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왜 급감하냐, 가장 큰 원인으로 가격 피로감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택시장을 바라볼 때 실수요자, 내가 살 집을 구하는 사람 시선 말고도요, 투자자 시각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트리지움 아파트에서 급매가 나왔대요. 전용 84제곱미터가 22억 5천에 나왔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야, 저게 급매라고? 웃기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대출 한 푼도 안 되잖아요. 22억 5천을 본인이 현금으로 끌고 와서 매수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기서 전세 끼면 10억이면 살 수 있네? 굿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은요,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투자자 유입은 두 가지로 결정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 흐름입니다. 자, 갭 투자자들은요, 당장의 매매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안정된 전세 시세를 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하락 시기에는요, 갭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씨가 말라요. 왜? 더 떨어지게 되면 내가 토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전세 가격 올라가는 흐름에서 갭 투자자들은 유입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유동성 환경이에요. 현재 유동성 환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동성 환경이 어떻게 될 건지도 유심하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은 금리라고 말씀드렸고, 이 금리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주택가격이 워낙 장기간 상승했잖아요. 2014년부터 상승했으니까 8년 가까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상승 과정에서 심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떤 심리? 추가 상승 기대감이 계속 커지면서 거품 수준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주택가격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건 알지만 누가 이거보다 더 비싸게 사줄 기대감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신고가를 찍었다는 거죠. 특히 이런 현상이 2020년과 2021년에 유난히 심했어요. 자, 근데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지만 향후 기준금리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 이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환경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06년 수준의 금리 인상 폭이 나타날 거다 말씀을 드렸죠. 왜? 대한민국 내부 요인 물가 불안 때문에 올리고요, 외부 요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 6개월 이내에 2014년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 수준의 금리까지 올라간다, 2%대 그 기준금리를 염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분명히 가격도 정상화가 될 거예요. 자, 0.5%대의 기준금리, 예금금리 0.8%대의 주택가격하고요, 전세가격하고요, 기준금리 2% 시대의 전세가격, 매매가격이 절대 같을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하락해야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이 될까요? 이거는 개인마다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올라갔던 집값은 돌려놔야 된다. 아니다, 진짜 집값이 바닥이었던 2013년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 이것도 부족하다. 일본처럼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해야 된다. 각각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죠. 자, 그동안 쇼킹 부동산은요, 두 가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1차 급락, 강한 긴축에 따른 역전세난. 일단은 전세 가격이 굉장히 비쌌을 때 2010년과 2021년에 계약된 전세 매물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맞은 시기에 만기가 되고요, 또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역전세난이 발생할 것이다.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분명히 급락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충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2차 급락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3기 신도시 입주했다는 공급 과잉 상황이 펼쳐지는데, 3기 신도시가 지금 언제 입주로 돼 있죠?
2027년부터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전역에서 청약을 넣고 수도권 전역에서 청약 넣은 사람이 대거 이주하면서 전세가 남아돌고 집값이 하락하는 구조가 나타나겠네. 그런데 2차 급락은요,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충격을 줄지 현재로서는 전망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 집값을 전망하기 어렵나요? 먼저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을 하락시켰던 사례가 1기 신도시 사례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1기 신도시는요, 진짜 입주하고 나서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켰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려면요, 한꺼번에 쏟아야 됩니다. 대부분 1기 신도시 27만 원은요, 5년 동안 대부분 입주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최근에 신도시 흐름 어쩐 줄 아세요? 분할 공급을 해요. 자, 동탄, 운정, 검단 신도시 2000년대 초반에 지정한 신도시가 아직도 분양하고 있고 분양도 모자라서 사전 청약하고 있잖아요. 사전 청약한 물량들 2025년에 입주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정부터 입주까지 12년, 13년 이렇게 소요가 된 거고요. 아직도 물량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송도 신도시 보세요. 마린시티와 모다에서 아직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3기 신도시가 쏟아지면 주택가격을 정말로 크게 하락시키겠지만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처럼 한꺼번에 쏟아질지 또는 2기 신도시처럼 나눠서 천천히 공급할지는 현재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시기의 기준금리가 중요합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된다면 과도한 입주 물량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에 무려 100만 호의 입주 폭탄 쏟아진 거 아시죠? 그 시기에 경기도 지역 주택가격 정말로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자, 외곽 지역은 계속해서 하락했고요. 서울 인접 지역은 상승이 제한돼서 강력하게 억제됐었어요. 왜?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 접근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자, 전세 가격 약세니까 실수자도 매수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 서울의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올라갔죠. 자, 이 당시에 낮은 기준금리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 양극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예로 들어 볼 때 3기 신도시가 실제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된다면 역전세 나는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 지역은 경기도 지역의 입주 물량과 상관없이 다른 움직임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현재 정보로는 3기 신도시가 어느 규모로 쏟아질지 그리고 이 시기에 입주 물량이 쏟아질 때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전망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현재 예상 가능한 하락 시기는 2024년 초까지입니다. 이때를 1차 급락 시기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후에 얼마만큼 하락할지는 솔직히 예상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희가 권했던 시기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이 시기 정도 되면은 일단 단기간에 형성된 거품은 꺼질 거기 때문에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려운 분들이나 또는 나는 무조건 서울에 살아야지 해서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싶은 분들은 이 시기를 노려서 적극적인 내 집 마련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야, 이러고 나서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러면 일단은 자산을 못 사요. 자산을 못 사기 때문에 적정히 거품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내가 살 능력이 된다면은 그냥 더 떨어질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에서 기회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집이라는 거는 내 집이잖아요. 올라도 내 집이고 떨어져도 내 집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적정 시점에 서울 지역의 내 집 마련 시점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하락해야 살만한 건가요? 코로나19 이전 가격? 아니다. 2018년 최고점 수준? 아니다. 2018년 최저점 수준?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잠실 준신축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23억 5천에 매물에 등록된 트리지움 아파트. 이 아파트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24억 2천까지 최고 실거래를 찍게 됩니다. 자, 이게 보통 최고 실거래가가 작년 하반기에 찍힌 실거래가죠. 자, 그리고 이 아파트는 코로나19 이전에는 19억 5천이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전후가 가장 높은 실거래가였어요. 야, 이것도 비싸다. 2018년 기세를 보고 싶다. 16억 8천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저점은 15억 9천이었습니다. 슈킹 부동산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번 1차 급락 시기에 급매가 나오면은 2018년 최고점 수준까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금융권이 예상하는 경로대로 금리가 올라간다면 제 예상으로는요. 일단 현재 금매가 2021년 하반기 수준이잖아요. 올해 말까지 2021년 상승분은 반납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약세장으로 2021년 거래 없이 계속 가격 올라간 거 그건 반납할 것 같아요. 근데 집값은 2020년에 정말로 많이 올랐거든요. 자, 이 2020년 상승분은 내년에 반납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2023년 중 2020년 상승분이 반납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일부 아파트 단지 금매에서 2018년 수준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봤잖아요. 그게 어디다? 바로 역전세 지역 입주 물량이 대량으로 있는 지역 중에서 2018년 고점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할 지역이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떨어지는 초금매, 급금매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금매를 잘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가격 하락할 때는요, 모든 아파트 가격이 동시에 추락하는 게 아니라 금매 간의 가격 경쟁으로 우리가 예상 못한 가격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상할 때 향후 3년 중 집값이 가장 낮은 시기는 저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초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4년 중반 하반도 하락할 수 있는데 현재 예상 가능한 범위 내는 2024년 초밖에 없어요. 일단은 왜 이 시기가 집값이 하락하게 되냐?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12,000세대가 입주하는데 2023년 8월이에요. 자, 그럼 이 시기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2%대 보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가 기준금리 1.75%대 9,510세대 입주할 때 그 대란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더 많은 입주 물량과 더 높은 기준금리 형성으로 더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필 2021년 8월에 전세 체결된 게 가장 비쌌을 때 체결됐을 때예요. 그러면은 역전세난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2024년 1월에 개포주공 1단지가 입주를 하는데 6,642세대입니다. 전반적으로 겨울방학 시즌에 약세가 이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 시기에 2024년 8월부터 2024년 초까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특히 이 주변 일대는요, 역전세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금매가 많아야 되고 금매 간의 경쟁으로 일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초금매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시세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꿉니다. 책 한 권이 필요하시고 충분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